아가, 집 앞인데 잠깐 나올 수 있니? 아니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이번엔 안 돼요. 그냥 돌아가세요. 도규는 며느리 만날 생각에 잔뜩 들떠 있다. 며느리의 단칼에 자르는 말에 풀이 죽어 돌아섰다. 언제쯤 아들 눈치 안 보고 편하게 만날 수 있을까? 내 신세가 처량하지만 곧 며느리와 손주를 마음껏 만나고 안아볼 수 있을 날이 오겠지 하며 헛헛한 마음을 달랬다. 수정은 시아버지에게 죄송하지만 오늘은 만나기가 힘들다고 돌아가시라 했다. 여간 미안한 게 아니다. 지난밤 남편과의 일로 한몸 추스르기도 힘들고 그런 모습을 시아버지가 본다면 마음 아파하실까. 다음에 기운내고 쌩쌩한 모습을 보여드리자 다짐한다. 아이씨, 짜증나. 네가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아직 밥도 안 차려놓고 있어. 남편은 오늘도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현관문을 쾅소리가 나도록 세게 닫고는 나가버렸다. 퇴근하고 금방 들어와서는 배가 고프다며 얼른 밥을 내놓으라는데 밥솥에서 끓고 있는 설익은 밥을 내다 놓을 수도 없고 수정은 애가 탔다. 6개월이 된 아기가 계속 찡얼대니 토닥이며 재우다 밥하는 것도 늦어지게 된 것이다. 이제 5분만 기다리면 금방 되는데 반찬은 다 차려놨으니 밥만 퍼서 상에 올려놓으면 되는데 그 5분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집을 나갈 일인가. 내가 욕을 먹을 일인가. 어이가 없으면서도 서럽다. 겨우 재워놓았던 아기가 시끄러운 소리에 깨서 운다. 수정도 아기를 안고 같이 울며 미안해, 우리 아기 미안해를 연발한다.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다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품에 안고 있는 아기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내 품에 있는 우리 아기는 잘 키우고 싶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내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을 질까? 나처럼 힘들지 않게 해줄게. 꼭 행복하게 자라도록 엄마가 노력할게. 우리 아가. 이제 갓 20살이 된 수정과 상마는 동갑이다. 남편 상마는 고등학교 때 만나 줄곧 연애를 해오다 아이가 생겨 살림을 차렸다. 양쪽 집안이 다 어렵고 둘 다 어려 돈이 없으니 대학교는 꿈도 못 꾼다. 상마는 배달을 해서 주로 새벽 2, 3시에 들어가서 낮까지 자고 밤에는 나가서 일을 하고 있다. 배달 일이 많아 예전보다는 돈을 좀 벌어오는 듯한데 벌어오는 것보다 친구들 만나 술 마시고 게임하는 데 돈을 더 많이 쓴다. 수정은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한 아이를 보느라 여념이 없다. 시댁은 시어머니가 안 계시고 홀 시아버지뿐이고 친정 또한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친정아버지뿐이다. 남편과 가깝게 된 계기도 아마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외로운 마음이 둘을 연결해주게 된 결정적인 이유일 것이다. 하루 종일 아이와 씨름하다 남편이 언제 올까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오자마자 화를 내며 나가버리니 수정은 오늘도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울 것 같다. 남편은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급기야는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이런 일도 한두 번이 아니라 수정은 어린 아기를 안고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매일매일이 고민이고 걱정의 연속이다. 친정아버지는 막노동으로 하루 먹고 하루 사시는 분이니 딸의 생활에는 영 관심이 없고 오히려 살림 차려 나갔으니 알아서 잘 살아라. 돈 많아서 보태줄 거 아니면 연락도 말라고 하신다. 처음에는 아버지 원망도 많이 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내가 친정아버지한테 전화해서 힘들다고 하소연해봤자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서로 속만 상할 뿐이다. 친구들은 대학교를 가서 지금의 내 얘기를 하면 나만 초라해질 것 같고 동정받는 것도 싫다. 아무도 내 미래에 대해 의논할 사람도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다. 수정은 깊은 외로움을 느꼈고 절망감을 느꼈다. 시아버지는 거친 남편인 상만과는 다르게 다정하고 부드러우신 분이다. 자세한 회사 이름은 몰라도 중소기업의 직책이 꽤 높다고 알고 있다. 남편이 아버지에 대해 얘기하는 걸 싫어하고 간섭받기도 싫어하니 자연히 수종도 시아버지와는 왕래 없이 지내고 있다. 가끔 시아버지가 전화가 와 손녀딸 보고 싶다고 연락이 오는데 그럴 때마다 수정은 집으로 오시라고 하지 않고 집 앞 커피숍이나 음식점으로 나가
잠깐 손녀 얼굴을 보여주고 들어온다. 상만이 알면 또 무슨 사단이 날까 싶어서이다. 그런데 지금 수정은 아이를 데리고 시아버지 댁에 얹혀서 살고 있다. 상만이 집을 나가고 며칠이 지나도 연락은 없고 그러던 중 아이가 아파 열이 펄펄 끓어오르며 울어제끼는데 수정은 문득 너무 무섭고 자신까지 정신이 없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입으로만 되뇌이며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마침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온 것이다. 저 수정이니? 민지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퇴근하는 길에 좀 볼 수 있을까? 아버님, 우리 민지가 아파요. 빨리 좀 와주세요. 지금 너희 집 앞 골목 커피숍인데 집 쪽으로 금방 올라갈 테니 민지 옷 따뜻하게 입혀서 내려오너라. 네. 전화를 마저 끊지도 못하고 수정은 재빨리 아기를 큰 포대기로 감싸고 집을 나섰다. 시아버지의 하얀색 차가 집 앞에 서 있고 아버님은 벌써 계단을 올라오며 민지를 받아들고는 수정이 차에 타자 민지를 안겨준다. 차 문을 닫자마자 성급하게 차가 출발하고 병원에 도착하고 진료받고 시아버지인 도균의 집에 오기까지 하루가 걸렸다. 수정은 정신이 없고 무서워 어찌나 벌벌 떨었는지 시아버지 집으로 들어서고 민지가 잠든 것을 보자 옆에서 기절하듯이 까무룩 잠이 들었다. 그리고 3일 내내 몸살 기운처럼 아팠다. 죄송해요 아버님. 자꾸 폐를 끼쳐서. 아니다. 섭하게 무슨 그런 소리를. 자식 손주 돌보는 게 부모 낙이지. 혹시 상만 씨는 연락 없었어요? 전화를 해도 안 받아서 그냥 문자만 남겨놨다. 너랑 민지 아파서 우리 집으로 데려왔으니 걱정 말라고 했어. 나중에 우리 집으로 와서 너희들 데려가라고 연락해뒀으니 걱정 말고 편하게 지내고 있어. 네. 남편에게 연락이 없더니 풀이 죽는 수정을 보며 도균은 아들과 통화했던 내용을 도저히 며느리에게 그대로 전할 수가 없었다. 아들이 웬일로 나한테 전화를 먼저 건 걸까? 기쁜 마음으로 받았던 전화는 끝내 도균을 착잡하게 만들었다. 상만이 맞지? 잘 지내지? 아픈 데는 없고? 문자 보고 많이 놀랬지? 지금 수정이하고 민지 모두 괜찮으니 너무 걱정 말거라. 집으로 들어와. 수정이도 보고 애기도 보고 데려가야지. 나도 너 본지 오래돼서 보고 싶기도 하고. 아저씨, 저 이제 집에 안 들어가요. 그래. 여기는 좀 불편하지? 그럼 수정이랑 민지 너희 집에 데려다 줄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 아저씨 집도 그 집도 안 들어갈 거니까 수정이한테 저 잊고 잘 살라고 전해주세요. 상만아! 저도 엄마랑 똑같은 놈인가 봐요. 한 사람한테 얽매여서 사는 거 싫어요. 아저씨도 우리 엄마 잊고 새 출발하세요. 그리고 수정이한테도 저 같은 놈 잊으라고 해주세요. 상만아! 벌써 끊긴 전화에 대고 도균은 아들의 이름을 외쳐보아도 대답이 있을 리 없다. 상만은 도균의 친아들이 아니다. 상만이 10살 때 상만의 엄마는 도균과 재혼을 했고 초혼이었던 도균은 아기도 가지지 않고 상만을 키우는 데만 최선을 다했다. 항상 아빠가 있었으면 했던 상만은 도균이 아빠라서 너무 좋았다. 밖에 나가면 형이라고 할 만큼 도균이 젊고 어렸지만 상만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든든한 아빠였다. 우락부락하고 힘센 아빠는 아니지만 늘 도균에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상만이 좋아하는 걸 알아채고 같이 해주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는 좋은 아빠였다. 그렇게 중학교 때까지 상만은 그럭저럭 행복하게 지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집에 들어오는 횟수가 적어지던 엄마는 어느 순간 회사 사람과 다시 살림을 차렸다며 도균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도균은 상만에게 엄마와 헤어졌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한동안 둘은 엄마가 없는 채로 아빠와 아들로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다 엄마가 학교 앞으로 상만을 데리러 왔고 상만은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도균의 집을 떠나 세 번째 아빠가 있는 집에서 살게 되었다. 상만은 늘 생각한다. 그날 저녁 상만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엄마를 따라갔다는 걸 알고는 도균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저씨가 상만을 데리러 온다고 했을 때
못 이기는 척 엄마를 떠나 도균과 같이 살았더라면 20살의 상마는 지금과 다르게 안정된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러나 염치 없는 짓이다. 엄마와 도균은 같이 살 뿐이지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아직 호적에는 엄연히 총각인데 바람난 여자의 사춘기 아들까지 맡아 키우라는 건 아무리 어려도 염치가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만이 도균의 집을 나오고부터 방황은 시작되었고 학교도 빼먹기 일쑤였다. 도균은 간간히 찾아와 제발 학교라도 다니라며 상만에게 울며 매달렸다. 그럴 때마다 상만은 도균에게 아빠도 아니면서 가식 떨지 말라며 소리치고 도망다니기 바빴다. 어쩌다 아이가 생겨 수정과 같이 살고는 있지만 참을 수 없이 답답하고 집에 들어가 울고 있는 아이와 아내를 보면 도저히 내가 나쁜 놈이라는 생각에 괴롭다. 나도 엄마하고 똑같은 놈이라는 생각에 집에 있을 수가 없다. 병신 같지만 다정하고 자상한 도균의 집에서 지내는 게 수정과 아이를 위해서도 나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차라리 나보다는 나을 것이다. 아버님, 오늘은 몇 시에 퇴근하세요? 오, 그래 아가. 나 지금 일 마무리하고 있으니까 1시간 안에 들어갈게. 민지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빨리 오시래요. 호호, 나도 민지 보고 싶다고 빨리 간다고 해줘. 민지가 할아버지 저녁 뭐 드시고 싶냐고 물어보는데요. 허허, 저녁은 차리지 말고 외식하자고 전해라. 에? 제가 조기도 구워놓고 된장찌개도 끓여놨는데요, 아버님. 아유, 미리 전화 한 통 할 걸. 차리느라 고생했겠구나. 그건 내일 아침에 내가 차려 먹을 테니 오늘은 우리 며느리하기 좋아하는 곱창이나 먹으러 갈까? 헤헤, 네, 좋아요. 근데 밖에서 말고 집이 편한데 제가 배달시켜 놓을게요. 곱창에 소주 한 잔 어떠세요? 좋지. 밖에서 술 마시면 운전도 어려우니 그게 낫겠다. 그럼 이따 봐요, 아버님. 조심히 오세요. 전에는 아들 몰래 만나던 며느리와 손주를 집에 가면 늘 만날 수 있고 같이 살고 있다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지금은 떠돌고 있는 아들도 언젠가는 내 품으로 쉬러 들어올 날이 있겠지. 그때까지 며느리와 손녀를 보살피는 보호자로 열심히 살자. 퇴근하는 길에 양화대교를 건너며 도균은 가족이 다 같이 모일 그날을 그리며 희망을 가져본다.